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막판에 이제 FOMC가 좀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장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갖고 오셨을까요? 예, 그 디지타임스가 메모리가 세계적으로 3대 회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3대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어제 또 SK 하이닉스가 깜짝 놀랄 만한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거기에 좀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어저께 이제 일본 차트를 보면 SK하이닉스가 무려 10% 육박하는 9.18%, 삼성전자는 7.66% 상승했습니다. 지금 사실 전쟁 상황 아닙니까? 전쟁 상황이고 이모저모로 좀 불안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는 10% 이상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는 어제 같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9%를 넘어서서 상승했다는 거는 야, 시장이 너무나 냉문탕 오간다. 시장이 보통 베타 지수라고 하죠. 그 민감도가 너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저께 SK하이닉스는 9% 넘고 삼성전자도 이제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도 당연히 이 두 종목 시총 1, 2위 기회다 보니까 코스피도 어저께 아주 한방 웃음을 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핵심은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다가 HBM4를 납품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뭐 얼마큼 납품을 하느냐겠죠. 근데 일단 마이크론이 탈락서를 좀 일축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납품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어저께 GTC 개막일에 맞춰가지고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베라루빈에 필요한 HBM 12단을 갖다가 출하를 했다. 뭐 샘플을 보냈다는 것도 아니고 양산 출하를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엔비디아에 대한 그 마이크론 납품이 탈락했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나도 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HBM3부터 SK하이닉스가 100%를 갖고 있을 때 마켓시어를 100% 갖고 있을 때 그 마이크론이 일부 납품하면서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독점을 갖다가 일부 좀 막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때 90%, 마이크론이 10% 갖고 있다가 HBM3 2로 넘어가면 그때도 마이크론이 좀 위축되긴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가 과점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본인들은 잘 모르겠다겠지만 사실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즐기긴 했죠.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걸 사실은 삼성전자가 흘리기도 했습니다. 뭘 흘렸냐?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 납품했다고 이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HBM4에 납품을 갖다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그렇다면은 보다 많은 이렇게 마켓시어를 갖다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어제 마이크론의 그 분명한 이제 보도를 말미암아서 분명한 발표를 말미암아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4를 납품하는 마켓시어가 30%는 뭐 터무니없고 제가 주로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5%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HBM4 납품이 이제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3파전으로 가는 게 굳어졌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장단점을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 납품한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시장이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삼성전자의 최대의 어떤 그 장점은 무엇이냐? 웨이퍼가 생산이 3사 중에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 강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범위원 반도체를 포함해서 최대 물량 공급할 수 있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뭐 주지하다시피 엔비디아에 대한 최대 공급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 90%, 지금 HBM4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이상 납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이점이 무엇이냐? 팔로우업을 꾸준히 하면서 뒤처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계속 추격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PER을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 오늘은 반영하지 않은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27년도 영업이익 갖다 땡겨왔을 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5.7배, PER이 5.7배이고 삼성전자는 7.25배.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이 현재 PER이 8.5배입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면서 그 시장 외에 더 떨어졌으니까 이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어쨌든 어떤 기준에도 3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PER의 배수를 시장에서 평가해 준 것은 제1등이다. 이 점 왜 그러느냐?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유통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PER을 제일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결국 주주들에게는 수익률도 중요하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사실 주주들에게는 마이크론 주주들에게는 3등 기업이지만 그래도 1등 못지않은 실제적으로 1등 기업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마이크론 주주들에게는 큰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메모리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반증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젠슨항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메모리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잖아요. 어떤 전망인가요? 네, 젠슨항이 27년까지 매출이 1조 달러를 1조 돌파할 달러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시장에서는 한 9,60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젠슨항이 1조 달러 돌파할 것이다. 불과 400억 달러이긴 하지만 시장도 사실은 우호적인 입장이 있고 비관적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9,600억 달러인데 젠슨항이 1조 달러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렇다면 젠슨항의 어떤 발언이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AI 고점론, AI를 갖다가 해서 우리가 벌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는 맥락을 봤을 때 젠슨항이 우리 매출 1조 달러 넓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시장의 어떤 그 의구심을 갖다가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빅테크들이 올해 이제 9,600억 달러를 갖다가 그 KPX에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엔비디아 칩, HBM을 갖다 사는데 넣을 것인데 여기에 또 다른 의구심이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젠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그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에 그 빅테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인데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그 40% 빅테크가 아닌 나머지 기업들이 40%입니다. 근데 내후년이 되면은 결국은 빅테크들이 아닌 고객사의 비중이 70%까지 확대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AI 열풍과 광풍이 빅테크들 AI 데이터 센터에만 짓는 데 추정하지 않고 더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젠슨항이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매출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라는 질문에서는 이걸 불식시킬 수 있는 젠슨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괴롭혀왔었던 수익화 논란을 한 방에 잠재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또 어떤 목표를 발표를 했을까요? 그 기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벌써 베라 루빈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 베라 루빈 사용에 대한 그 준비를 마쳤다고 이제 그 젠슨항이 발표를 했고 네. 베라 루빈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천 개의 렉을 갖다가 생산을 하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연결하는 또 기술도 이번에 엔비디아가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무엇이면 세계 시총 1위 기업답지 않게 민첩하면서 능동적으로 일하고 기술 혁신에서 뒤처짐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이냐? 광학 스위치. 지금 너무나도 이제 그 장치와 장치를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에 붙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모든 디바이스는 구리선으로 연결하는데 구리선에서 아무리 이제 현재 했던 기술을 갖다 계속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구리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한계, 예를 들면 발열 문제, 속도에 어떤 제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구리선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기술적 혁신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광학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엔비디아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광학 스위치를 바탕으로 이제 그 개발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당연히 최고의 어떤 리더가 최고의 고객의 광학 스위치를 간다면 부품 회사 입장에 메모리 3사 입장에서는 광학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제 엔비디아 발표를 보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두통거리. 진짜 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디바이스를 갖다 개발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는 각 3사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를 줬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골칫거리를 과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면 또 다른 어떤 그 엄청난 이제 그 어닝을 갖다가 엄청난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3사는 뒤처지지 말고 열심히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밤사이에 삼성이 AMD와 굉장히 커다란 소식 한 가지를 발표했죠. 파운드리부터 HBM4까지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얼만큼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SK하이닉스 측에는 좀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지도 궁금하네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AMD가 워낙 지금 사실 마켓 쉐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처음 23년에 이제 그 H100을 치고 올라갔을 때 유일한 경쟁자는 사실은 AMD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MD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과받은 점도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기술적 혁신이 1등 기업답지 않고 3등이나 4등 기업답습니다. 근데 그 정도 혁신을 계속 하다 보니까 AMD가 뒤쳐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어떤 그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AMD가 아니고 구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어저께 이제 AMD가 삼성전자랑 파운드리까지 이제 아우르는 협력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삼성전자에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심지어 SK하이닉스에게 뭔가 이렇게 그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